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엄마표 영어 우리 마음 다지기 시간에는 바로 주제가 이겁니다. 아이의 흥미와 동기가 생명이다 라는 제 제목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죠, 그죠? 진부한 말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뭔가 우리의 삶, 살아가는 것, 즉 우리 아이를 교육시킬 때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긴 한데 실제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엄마표 영어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그 첫째 같은 경우에, 우리 첫째 아들은 기차를 진짜 좋아합니다. 기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기, 여러 나라의 국기에 좀 꽂혀 있었고, 지금도 국기를 좋아하지만 어디 뭐 차를 타고 좀 장거리 이동할 때 한 권만 책 가지고 오렴, 너 그 차 뒤에서 봐라 라고 할 때는 항상 국기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막 벽에다가 또 이렇게 혹은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영재발굴단에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거기 나온 애들은 어마어마한 거고, 정말 잘한 애들의 방송에서 약간의 기획, 그거를 좀 도드라지게 여기서 조금 더 연출을 하죠, 그죠? 그 두 개가 극대화된 케이스입니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제 후배 아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여튼 저희 애가 뭐 이렇다고 해도 영재발굴단 나온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애가 기차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굉장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 아이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차에 대한 책이나 특히 영상을 보게 될 때는 애가 흥분을 해요, 진짜.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희열을 느낀다는 건 본인이 정말로 그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차를 좋아하는 아이가 원어로 된, 영어로 된, 혹은 뭐 그게 프랑스로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차가 막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영어로 돼 있어. 아이는 언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야, 너 좀 자! 딴 거 해! 라고 해도 그 영상 계속 보고 싶어 하고, 그 자기가 좀 꽂힌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거기 나온 소리들을 얼추 들었을 때 이 화면 영상하고 좀 매치를 시키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즉 소리하고, 그쵸, 소리로 좀 정보를 얻었으면 그거하고 화면에 나온 내용하고 이제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 하나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한테 뭐 동요 많이 들려준 다음에, 그쵸, 알파벳 좀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활자로 넘어왔으니까 좀 단어도 좀 공부시키고 빨리 원서로 넘어가서 뭔가를 해야지. 좋아요. 그런 단계대로 하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좀 이제 학업이라는 게 생기긴 생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얘가 좀 실력은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그쵸, 그냥 언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쌓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영어를 잘했을 때 얘는 뭐 할 건데요? 영어를 잘하면 그냥 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까봐?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영어가 이 아이의 삶에 녹아들어서, 그쵸, 이 아이가 나중에 먹고 사는 거든 아이가 뭐 즐거워하는 취미든 뭐가 됐든 그것을, 그쵸, 뒷받침해 주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즉 훌륭한 삶의 부품으로서 이 영어가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영어에 목을 매게 되면 영어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삶을 위한 영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나중에 결과도 달라요. 아이가 나중에 가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한테 영어 왜 그렇게 시켰어?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어만 시킨 애들은. 근데 만약에 저희 집 애 같은 경우에 제가 기차 영상을 보여주는데 영어로 된 기차 영상을 조금 보여줘요. 쉬운 거부터. 그러면 아이는 그거 뚫어지게 보겠죠. 그렇게 해서 잘하고, 야 이거 좀 답답하지, 아빠 영어 좀 가르쳐줄게 라고 해서 영어를 연결시켜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그 영상을 원어로 다 이해했고 본인이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확장시킨 아이는 컸을 때 왜 나한테 그렇게 영어 시켰어가 아니라, 와
영어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차를 내가 정말 즐길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상의 차이가 완전히 결과에 차이를 낳아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이라도 정말 좋아하고 뭔가 꾸준히 보고 즐기고 소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 기차든 나라든 뭐 행성이든 혹은 뭐 곤충이든 뭐든 뭐가 됐던지 간에 아이가 좀 굉장히 좋아하고 매니아적 기질이 있다 싶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꾸 노출을 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시켜줄 수 있을까? 아이가 질리지 않고 좀 오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서포트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애가 어떤 일정 진도 쭉 깔아놔가지고 거기는 지식을 자꾸 때가 됐을 때 자꾸 먹어야지, 너 거로 만들어야지, 이거에 자꾸 중점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위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인생을 위한 영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를 너무 또 먹고 사는 거 지금 어릴 때부터 직업하고 너무 처음부터 연결 지으려고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잖아요. 만약 우리 애가 지금 철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 갖고 아유 커서 이거 철도 쪽으로 코레일에 취직을 시켜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쵸? 나중에는 코레일도 들어가는데 참 어렵다는데 그러려면 뭐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직업을 잡을 잡는 데 있어서 또 영어가 제한돼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철도 쪽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좀 바짝 붙여주자 이런 관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코릴이 아니라 그죠? 해외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쪽의 철도 쪽으로도 애가 뭐 이제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매니아적 기질 갖고 있으면 그쪽에다가 뭔가 어플라이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Who knows?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그쵸? 우리가 꼭 한국에서 구직을 위해서 어릴 때 스펙의 하나로서 영어를 자꾸 깔게 하는 것, 이 마인드가 부모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있다면 결국 아이는 그걸 느끼게 되고요. 부모님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작동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말이 나오고 행동을 결정할 때 그게 이제 결정을 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뭐 하나 좋아한다고 애는 왜 이것만 좋아하냐, 이거 좀 치워야겠어, 설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죠? 아이가 너무 과도해서 중독이 될 것 같다,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부모가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가 시간을 딱 1시간이면 1시간 그동안 네가 딱 해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규칙적으로 놀게끔 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부모가 확장시켜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아이는 아주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마음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자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아이의 흥미와 동기가 생명이다라는 거, 흥미와 결국 동기를 위한 영어를 넣어준다는 거지 영어 자체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미리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도 같이 삽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홍공쌤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그냥 주저리 했는데요. 공감하시면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드가 여러분들 결국 전부예요. 아시겠죠? 마인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그릇부터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많이 이렇게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공 훗!